얼마 전에 안타까운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였었는데요. 경기도 이천의 모 물류회사인데 그 지하 2층에 선반 콘센트에서 발화되었다는 증언자가 있었고요. 여기서 발화가 된 걸로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의 선반 콘센트의 화염을 빨리 진화했었으면 이렇게 큰 불로 확산이 안 되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불이 커진 다음에는 아무리 소방대가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더라도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전소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철골 구조가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500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진화도 수색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작동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화재 초기에 작동이 안 되지 않았었느냐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거는 평소에 작업자가 임의 조작해서 작동이 안 되도록 해놨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완전히 전소가 돼서 지금 이제 잔불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설비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신축하고서 해체 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적게 불이 나는 경우죠. 따라서 스프링클러에 대한 다른 소방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스프링클러를 꺼놓고 화재가 일어나서 동작을 안 하게 하더라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오작동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물건을 다 적셔서 망가뜨리게 되는 손해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지만 설령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화재보험으로 물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일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비 겸용과 함께 조명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비내력벽 가변형 개방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다 아치 구조로 내력벽으로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구부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계구부를 안내하는 이런 안내 표지판 위주로 피난 설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방대원이 결국 나오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경우도 꼭 출입구 한 곳으로만 대피 탈출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가까운 벽체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현재 건축물에서 설계 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천에서 2017년도에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대부분의 사망자가 2층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여자 사우나실에서 여성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건데요. 탈출구가 주 출입구가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이 봉쇄가 된 상황에서 창문 유리를 깨고 나오려고 사우나이기 때문에 이제 샤워기 헤드가 있었는데요. 샤워기 헤드로 이 유리를 아무리 쳐도 유리가 강화 유리이고 또 라미네이팅도 되고 요즘에는 트리플 페어까지도 이 삼중 유리 이런 걸로다가 견고하게 테두리가 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테두리를 돌렸지만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구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죠. 아무리 때려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여 분이 전혀 불에 신체가 그을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 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신체가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역시 출입문과 마찬가지로 창호도 결국 유사시에는 장애물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과연 이런 출입구 안내하는 걸로만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본 연구의 핵심입니다. 가변형 벽체 건물을 적극 법제화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변형 벽체로서 공간을 활력 있게 만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피난 설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RC나 SRC 구조인 경우에 기둥 외에 다른 비내력벽은 얼마든지 슬라이딩 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또는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 올라가게 되는 벽체로 꽤 높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슬라이딩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명만 타고 내려오는 완강기를 설치할 게 아니라 벽 전체가 들어 올려지고 밑에 쿠션이나 이런 미끄럼틀 같은 장치를 함으로써 다중이용 시설인 경우에도 많은 인력이 꼭 계단이 아니고 꼭 비상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탈출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소방시설 5가지에 대해서도 다른 연구에서 이렇게 상비 겸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피난 설비와 소화 설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효용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소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피 단열재가 꼭 드라이비트가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계열,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계열의 가연성이 높은 그런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연돌 효과로 불이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중간에서 끊어준다든지 하는 계속해서 고층부까지도 불이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뻗은 가지식 물분무 소화 설비, 일종의 스프링클러를 좀 길게 캔틸레버 막대기로 뽑아서 건물 쪽을 향하게 분사시키는 거죠. 이거는 수직 벽면 녹화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주기도 될 수 있고요. 꼭 물주기가 아니더라도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벽면을 닦는다든지 하는 용도로, 겨울에는 제설에 도움이 된다, 고드름을 떼어낸다든지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소화
설비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창문을 닦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 평소에 창문을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는, 꼭 사람이 안 가더라도 창문을 닦는데 유리한 순수한 물도 되고, 또 해가 없는 세정제를 포함시켜서 수시로 닦아줄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기능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확인이 되면서 건물 관리의 유용성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한 번도 안 쓰고 유사시에 한 번 써보려고 했더니 잠겨 있어서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는 내용은 우선 피난 설비와 소화 설비를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5가지 중에서 이 2가지를 빨리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생긴 국제 경쟁력은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의 문화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뻗은 가지식 외벽용 물 분무 소화 설비는 말씀드린 대로 조경수 물주기나 유리창 청소, 제설 등의 설비로 평소에 사용하다가 유사시에는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불길을 잡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변형 벽체 건축물이 양성화되어서 피난 설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를 독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공간을 더 재미있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유사시에는 재난에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가변형 모듈러 건축을 제안드리고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법령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관계법하고 방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학교 교사 건축물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시설이므로, 여기에 상비 겸용으로 피난 설비, 소화 설비를 패스트 트랙 적용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연구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